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건 누가 못하냐 라고 이제 말씀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매뉴얼들을 여러분들께서 찾고 발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면, 저와 비슷한 형태의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으로 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방송은 종목을 찝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을 익히고, 그걸 또 부단히 그런 지점에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지,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은 자리를 골라서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 없이 손실을 작게 보고 이익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부터는 이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매수 타점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이 끝나면 10시 반부터는 미국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실 만한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어제 꿈자리가 좋고 제가 통찰력이 좋아서 그런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의에서 나왔던 그런 지점들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의 주제는 내 팔자는 내가 바꾼다. 그래서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잡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코스피 200이나 영국, 미국 또는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각 나라의 대형 우량주는 얼마든지 똑같은 원칙과 규칙성으로 매수 타점과 종목 선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에서도 비트코인이라 또는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니까 다음 주에는 암호화폐에서도 적용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제 매수 타점의 중요한 지점은 변곡을 찾아내는 겁니다. 변곡을 찾아낸다는 건 이제 꼭지점을 찾아낸다는 거죠. 떨어질 때는 지지선을 찾는 것이고, 올라갈 때는 저항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 시점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항선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지지선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런 지점에서는 오늘 배우는 그런 지점에서 매수 타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지가 항상 발생한다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수 타점에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규칙성은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제가 재능 기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투자 동아리에도 알려줬고, 성인들도 북한산 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제가 그 매수 타점 공부를 시켜드리기도 했고, 또 예전에는 증권사나 또는 그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도 이 차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 타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생 이상이나 성인들도 배우고 익히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숨은 그림 찾듯이 그러한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여러분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개념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150일선과 300일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50일선과 300일선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터치가 될 때는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 이중바닥은 영어로 이제 더블 바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의 개념이 합쳐진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그 TOP에 있는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또 참고하셔도 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바닥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기술적 분석의 아주 고리타분한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이중바닥만 가지고도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의 확률을 더 더해서 매수 디버전스라는 개념을 더 덧붙여서 이중바닥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중바닥은 죄송합니다. 자, 이중바닥은 W자라고도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중바닥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W자라고도 나와 있고, 이 W자라는 형태를 이중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두 개의 지지선이 수평으로 맞닿아 있을 때 MACD는 오히려 이게 수평인데 올라가는 언밸런스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 꼭지점과 오른쪽 꼭지점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MACD의 변곡점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현상, 즉 언밸런스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케이스는 꼭지점이 우측으로 약간 올라가 있고 MACD의 변곡점도 우측으로 약간 상승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밸런스 현상이 아니라 똑같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세 번째 현상은 매수 디버전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일봉과 주봉 또는 월봉에서 매수 디버전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께 실제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는 화면이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주봉이죠. 반도체 업종의 이오 테크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W자 형태가 나오지만 오른쪽의 꼭지점이 더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MACD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언밸런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그럼 매수 타점은 어디냐? 이때 매수 타점은 MACD가 파란색인 시그널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죠. 자, 이런 똑같은 규칙성과 매뉴얼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식 차트를 곰곰이 보시면 외환이나 암호화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차트를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하시면 유튜브 댓글로 제가 이걸 찾아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보고 잘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오 테크닉스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맨 왼쪽 차트가 일봉 차트이고 가운데 차트가 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월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를 근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근간으로 봤을 때 이중바닥이 어디 있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는 것이 훈련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중바닥이 나옵니다. 이중바닥이 보이고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꼭지점은 살짝 내려가는 거나 같은데 MACD 변곡점은 우측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규칙성이 나올 때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이 바로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변곡이 되는 징후에는 거의 90% 이상이 무엇이 나온다? 네, 도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중바닥일 때 여기에도 도지가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겠죠. 이봉에서 매수를 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보시면 이렇게 해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되는 지점을 딱 보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겠죠.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전 저점 밑에다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약 2에서 5% 사이에서 여러분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니까 그런 지점에서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전에서 내가 그러면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 연구를 제가 조금 덜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크로거라는 주식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크로거라는 주식이 어떤 규칙성이 있었느냐. 자, 지난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에서 151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한다. 단 152평선이 지지가 될 때는 15, 33, 75 이평선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왼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자, 여기서는 도지가 안 나왔는데 오른쪽에 지금 도지가 나왔습니다. 지지선상에서 도지가 나오면 변곡이 될 징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거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 이 크로거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거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면 이중바닥에서 살짝 하루 이틀 정도 더 내려가고 꼭지점은 이렇게 내려오지만 MACD 변곡점은 오히려 수평 상황입니다. 꼭지점은 내려가는데 MACD의 변곡점은 수평이다. 언밸런스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여기니까 아마 이봉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 봉에서 매수를 하고 요 밑에다가 스탑을 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디버전스와 이중바닥이 합쳐진 그리고 151 이평선이 함께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간 것 같고 하지 말고 최근에 나왔던 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PPT로 와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자, 크로거는 그 레스토랑 업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W자를 찾아내지 못하실까 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오른쪽에 유한양행이라고 있죠. 유한양행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죠.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대형 우량주인데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중바닥이면서 4월 달과 6월 23일 정도가 이중바닥이면서 이 두 개의 변곡점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을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을 보시면 자,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52평선 닫고 상승하고 또 302평선 닫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이중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W자를 작게 형성하고 지금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 디버전스 이렇게 기울기는 내려가는데 유한양행의 기울기 매수 디버전스는 어때요?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오늘 매수를 하고 10만 4천 원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0만 1천 원쯤에 스탑을 놓는다면 약 2%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그런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합쳐진 그런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시점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 지나간 차트에서 미국 차트에서도 여러분께 테슬라 차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 차트도 지금 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상승하기 이전 단계에 어떤 규칙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걸 알게 되면 남의 도움 없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자가 그려지고 결국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평선을 그리면 이평선이 아니라 수평선을 그리면 정확하게 W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가 4월 초에 4월 7일 날 월요일 날 이중바닥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니까 이쯤에 매수를 하고 이전 저점 밑에 여기에다 스탑을 놓고 기다렸다면 약 한 4% 정도의 스탑을 놓고 여러분께서도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됐고 이중바닥의 매수 디버전스.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을 암호화폐나 외환 또는 한국 주식에서도 똑같이 이런 시점을 현재 시점에서 찾아내는 훈련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요 하나의 매수 타점과 종목 선정하는 방법만으로도 한국 주식이나 영국 주식, 독일 또는 미국 주식에서도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두 개 더 찾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 주식이 이제 조금 있다가 강의가 끝나고 10시 반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자, 펩시코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펩시코라는 회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죠. 펩시콜라의 그 펩시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어때요? 이중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현재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도지가 나오죠. 이중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요 변곡은 올라가는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질은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인데 현상은 이렇게 각각 주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은 같지만 규칙성은 하나지만 그 현상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서 과거 차트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도 이런 똑같은 규칙성이니까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스탑을 이전 저점에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펩시코라는 주식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의 규칙성을 과거의 상승 이전의 어떤 규칙성을 계속 장착을 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걸 찾는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전문가분들이 주는 종목에 이제 차트를 볼 줄 아니까 이런 지점이구나라고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매수 타점과 종목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종목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브랜즈라는 회사인데요. 염브랜즈라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브랜즈라는 회사는 레스토랑이나 음식 체인점에 있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염브랜즈라는 회사는 똑같은 상태에서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자, 이중바닥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2평선에서도 지지가 되고 있고요. 302평선에서도 지지가 되고 있고 매수 디버전스 현상도 똑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타점이 발생하는 지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변곡에서 도지도 나오고 이중바닥도 나오고 매수 디버전스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6월 23일 이번 주 월요일이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6월 23일 날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전 저점 밑에다가 스탑을 놨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것이 이제부터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안 하고 그 흐름을 보면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스탑을 이제 본전 이상에다 놓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리스크 30%를 이익 실현하고 70%를 본전 이상의 스탑을 올려놓는다면 이러한 지점에서 더 이상 리스크가 없고 마음은 편하게 노 리스크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펩시코라는 주식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염브랜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나오는 그런 차트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방법을 잠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이제 3,100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트를 보실 때 100년 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는 종이를 그려놓고 아마 추세선을 그리면서 지지선을 찾고 저항선을 찾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지지선과 저항선이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자, 2020년도에 1439를 찍고 두 개의 지점을 그리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두 지점이 중요하죠. 저점인 두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지점을 이어서 이제 추세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도 매수 타점이 한번 나왔고 이 지점에서도 나왔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항선은 이렇게 두 지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2,900 정도가 어떻게 됐나요? 더블탑이기도 하고 추세선에서 그리는 이 저항선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2,900이 뚫리고 3,100을 향해서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뒤에는 전고점이 뚫리면 지지선이 된다라는 기술적 분석에 흔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을 하건대 이쪽 지지선을 이 추세선을 치고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2,900까지 3,000에서 2,900까지 조정을 받을 때는 개별 종목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ETF 같은 곳에 지수에 배팅을 하는 ETF 같은 곳에 매수를 해놓으시면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구가하면서 얼마든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ETF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차트상에서 이러한 지지선 때문에 2,900과 3,000 사이가 아주 단단한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지점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100%의 확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를 말씀드린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작지만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동시에 출현되는 그런 지점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제 강의는 1부와 2부 이렇게 두 강의로 나뉘고 있는데 여러분께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것이 올라갈지 어느 것이 떨어질지 이런 예측을 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페어 트레이딩 매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페어 트레이딩 매매라는 것이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형태로 이미 대형 자산운용사에서는 롱숏 펀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롱은 매수, 그 다음에 숏은 매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이제 너무 빨리 설명이 돼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통계적 차익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을 고르는데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와 기아차, 이렇게 같은 산업이나 비슷한 산업, 동일 업종을 함께 매수와 매도를 같이 맞잡고 가는 형태의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 이게 어느 게 올라갈지, 어떤 산업이 좋을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두 종목, 같은 산업 내지 동일 업종의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한다면 그 종목 차이의 스프레드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라는 게 뭘까라고 궁금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이고 기아차는 1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현대차인 20만 원에서 기아차 10만 원을 빼면 가격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 스프레드가 계속 10만 원으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스프레드 매매의 핵심이자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프레드 매매는 단타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스프레드의 크기를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평균 스프레드가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이 15만 원으로 벌어질 때도 있고요. 이 스프레드가 7만 원으로 좁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 차익거래의 핵심은 이 스프레드가 보통의 상태로 회귀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벌어진 스프레드는 다시 10만 원으로 줄어들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6만 원으로 줄어든 스프레드는 다시 10만 원으로 벌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상식적인 투자 행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차트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시 좁혀지기도 하고 더 좁혀지기도 한 다음에 다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확대되고 좁혀지고 확대되고 좁혀지고 확대되고 좁혀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0만 원이지만 않고 이 스프레드가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으로 벌어져 있을 때 이제 스프레드가 줄어들겠구나라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으로 고평가된 것은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를 하는 그런 단순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스프레드를 한 화면에 동일하게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프레드 차트를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빨간색이고 기아차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서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또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모이고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가 한 점으로 모이고 또 벌어졌다가 한 점으로 모이고, 어떤 때는 기아차가 위에 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기아차가 더 아래로 가 있기도 한 상태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를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굉장히 그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분들만이 이 자산운용사나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만 이 스프레드 매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스프레드 차트를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스프레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외환이나 금이나 은 또는 암호화폐에서는 이런 스프레드, 페어 스프레드 매매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내 주식에서는 아직 그러한 현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기아차와 현대차의 스프레드를 아래에서 표시를 했을 때, 여기 지금 스프레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벌어졌을 때 스프레드의 크기가 이렇게 상단에 나와 있고, 좁혀졌을 때 스프레드의 크기가 이렇게 중간 기준선에 와 있습니다. 또 반대의 케이스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론적으로 보셨듯이 확대되고 좁혀지고 가운데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을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스프레드 차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롱숏이라고 했죠. 매수는 어디에서 하고 매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또는 매수는 어떤 종목을 하고 매도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평가된 것은 이제 매도를 한다고요 말씀을 드렸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평가와 저평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예, 스프레드 차트에서 현재 시점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본 맨 오른쪽 끝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현재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은 고평가됐기 때문에 기아차는 매도를 하고 현대차는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래에 있으니까 저평가되었습니다. 자, 근데 매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기아차 주식 현물 계좌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공매도를 개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주식 선물 제도라는 상품을 이용을 해서 현대차 개별 주식 선물로 7월물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현대차를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데, 개별 주식 선물 제도는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개별 주식 선물 제도가 소개가 돼서 지금 총 한 250개 종목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중에 250개의 대형 우량주를 개별 주식 선물 상품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거에서 밑에 있는 저평가된 주식은 현물로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고평가된 주식은 현대차를 공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 7월물로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개별 주식 선물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매수와 매도를 무엇으로 하느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평가는 위에 있으니까 매도, 저평가는 아래에 있으니까 주식 현물로 매수. 자, 그렇다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위에 있는 것은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개별 주식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하는데, 자, 매수는 100만 원어치 해놓고 매도는 200만 원어치 했다. 아닙니다. 매수를 200만 원어치 했으면 매도인 현대차도 200만 원어치, 또는 매수를 500만 원어치 했다면 현대차도 500만 원어치 매도를 해서 근사하게 500만 원 또는 뭐 495만 원과 뭐 501만 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한 10만 원 내외의 차이가 없도록 해서 거의 균등한 금액을 한쪽은 매수를 하고 한쪽은 매도를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회의할 때도 올라가거나 떨어질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스프레드만 보고 이익이 났으니까, 스프레드가 좁혀졌으니까 이익 실현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장 열릴 때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2시와 1시 사이에 한 번, 장 끝나기 전에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한 번 정도만 두 종목을 보시고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이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손실을 버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방향 매매처럼 스탑을 놓고 이익 실현을 하고 내가 회의 들어갔다 나오니까 가격이 빠져 있어서 스탑을 못 놨네,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키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50대 이상의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스프레드 매매 툴도 플랫폼도 다운을 받으셔서 마음껏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를 놓고 여러분들과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는 내수 소비주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을 가져왔는데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둘 다 대형 우량주이면서 동일 업종이죠. 왜? 내수주입니다. 여기에 물론 현대백화점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GS리테일도 있지만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을 가져온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매뉴얼이 충분히 있고 현대백화점이 올라갈지 롯데쇼핑이 올라갈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타겟 검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이제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겟 검색을 보시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스프레드가 지금 95%다라고 돼 있죠. 제가 진입을 할 때는 99%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스프레드가 4% 정도 줄어서 이제 95%가 된 거죠. 99%가 돼 있을 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은 롯데쇼핑이고 현대백화점은 이제 어땠습니까? 파란색입니다. 어떤 때는 롯데쇼핑이 위에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에서부터 최근 4년 동안의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벌어지고 좁혀지고 벌어지고 좁혀지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발견을 해갖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현대백화점이 이때는 위에 있으니까 매도를 하고 빨간색인 롯데쇼핑이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두 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확인을 해보면 매도한 현대백화점은 13%의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매수한 롯데쇼핑은 마이너스 2%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스프레드 진입을 해서 10월 5일 날 한 달도 안 걸린 상태에서 현대백화점은 13% 이익이 났고 롯데쇼핑은 마이너스 2%의 손실이 났는데 합치면 11%의 이익이 발생을 한 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 페어 플랫폼을 다운 받으셔 갖고 이렇게 두 지점을 찍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점에서도 보시면 스프레드가 98%로 또는 95%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을 보면 이렇게 상단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프레드가 최근 4년 동안에 이렇게 한번 벌어졌었고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벌어졌었고 2025년도인 6월 달에도 과거처럼 스프레드가
두 개 종목의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스프레드를 발견했을 때. 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기보다는 좁혀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98%인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98%일 때 이제 위에 있는 게 뭐죠?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현대백화점이 위에 있어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현대백화점은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또 롯데쇼핑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하는데 제가 매매하는 기준은 이제 매수도 500만 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7월물도 500만 원씩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도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회차 방송을 보시면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익이 나긴 하지만 먼저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도 똑같은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3년 동안 주식이 빠질 때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서 손해만 봤는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었다면 떨어지는 장에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인 공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개별 주식 선물이 250종목이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백화점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을 매수를 하시는데 자, 현대백화점을 매도를 하고 롯데쇼핑을 그 다음날 매수를 했다. 안 됩니다. 현대백화점을 매도를 하고 1, 2분 내에 롯데쇼핑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매수와 매도. 그렇다고 뭐 10분초를 다투지 않고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고 1, 2분 내로 롯데쇼핑을 매수했으면 현대백화점을 선물로 매도를 하셔서 거의 동시에 매수와 매도를 맞잡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오전 점심 먹고 또는 장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보면서 내 수익률이 매수한 롯데쇼핑은 얼마를 벌었고 매도한 현대백화점은 얼마를 손실을 났고 이런 거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편안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었다. 뭐 한 4, 50만 원 벌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초보자인 경우에는 그 페어 트레이딩을 할 때 매수한 거를 매도해서 청산을 하고 또 현대백화점 매도한 거를 매수를 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매수만 먼저 청산을 하고 매도는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페어 트레이딩 매매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서 매도를 먼저 자르기도 하고 또는 매수를 더 오래 가져가기도 합니다. 요새 장이 좋으니까 나는 매도를 먼저 자르고 매수는 계속 가져갈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보인 경우 페어 트레이딩을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10번, 20번, 30번 정도까지는 동시에 진입을 하고 동시에 탈출을 하는 그런 매매 행태를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다가 요새 장이 좋아. 그러니까 난 매수를 더 가져갈래 라고 경험이 쌓인 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운용의 묘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페어 플랫폼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모의 투자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 페어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면서 내수 소비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 2차 전지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무선 통신 이렇게 보시면 스프레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KT와 SK텔레콤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방향이 유사하고 스프레드가 현재 벌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가져가는 그런 기능만 익히시면 됩니다. 단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열 때는 1시간의 교육과 인터넷 교육과 3시간의 모의 투자 과정이 필요해서 그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식 투자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이 페어 트레이딩 매매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큰 손실 없이 이 매매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들어간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들어간 포지션을 보시면 자, 투자의사 결정 매뉴얼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동일 유사 업종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yes라고 했죠.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동일 유사 업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 유사 업종이더라도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게 굉장히 벌어지거나 동일하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동일 유사 업종이더라도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렇게 가격이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하냐? 스프레드가 현재 벌어졌느냐 좁혀졌느냐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고 판단될 때 95에서 99% 정도 또는 90에서 99% 정도 벌어졌다고 판단될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이 스프레드가 85%, 80%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시간을 낚는 그런 강태공 같은 매매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롯데쇼핑을 73,700원에 72주를 매수를 해서 530만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을 76,200원에 해서 533만 4천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금요일 현재가는 74,500원이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현재가는 75,400원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손익은 57,600원이고 매도에서도 손익이 생겨서 총 113,60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한 포지션을 엑셀로 잘 정리를 해 가시면서 페어 매매를 하시면 시간을 낚는 그런 강태공과 같은 투자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타점 방법과 이 페어 트레이딩, 롱숏 매매를 두 가지를 장착을 하신다면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